의사 선생님에게 믿습니다. 저 얼굴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라인으로 뽑아주세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형의 트렌드는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오늘은 찬바람이 불 때면 항상 나오는 책 있죠, 트렌드 코리아. 이 책에서 특히 성형의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해서 이런 영상을 좀 기획하게 됐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제안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이제 아보화 그리고 원 포인트 업이었어요. 이제 아보화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제 축약한 단어라고 해요. 과거에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제안했었는데 그때 이게 좀 많이 인기를 끌면서 인스타 해시태그로 많이 쓰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거창한 행복을 위한 소비보다는 간단한 거,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소비로 확실한 행복을 찾는 거가 트렌드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런 키워드가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또한 이제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점점 변질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베이글 하나 사 먹는 것도 싼 거는 코스트코 가면은 6개에 3,000원 뭐 이렇게도 파는데 그걸 굳이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베이글을 먹으면서 거기서 남들에게 과시하면서 또 행복을 느끼는 거, 이건 이제 소확행으로 좀 변질이 돼간 거죠. 사실 원래 소확행의 처음 의미는 그냥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쌓아가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컸는데 점점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뭔가 스몰 럭셔리 같은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재빨리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진짜 멀리 막 2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는 2시간 기다려서 10,000원짜리 디저트 하나 먹고 그거 사진 찍느라고 막 시간 허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질이 된 거죠. 나의 행복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또 피로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특별히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그냥 나는 무탈하게 하루를 보낸 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게 최근 한국의 행복에 대한 방식의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바라기 위한 적극적 행위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당연히 내재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삶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무해한 거, 나를 좀 위협하지 않는 것, 내가 그냥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런 쪽으로 좀 더 행복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행복의 방향이 바뀌어간 것처럼 그 자기 개발의 포인트도 바뀌어갔다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원포인트 업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누구나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더 잘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펭수가. 그래서 이 책에서도 펭수가 이렇게 말한 거를 처음에 이제 화두로 던지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데요. 결국에 이제 자기 개발의 방식이 옛날엔 뭐 육각형 인간이다. 근데 사실 뭐 말이 됩니까? 육각형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단 하나를 잘해도 되니까 내가 잘하는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그 포인트를 찾는 게 현재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얘기하는 한국의 자기개발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환자들을 지금 10년 넘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어요. 바라는 성형의 포인트라든가 그걸 저에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과 어쩌면은 이 내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그 변화가 굉장히 좀 일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성형의 트렌드는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요즘에는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싫어요. 점점점 지금은 나다움을 잃을까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원포인트 업과 비슷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내재된 그 캐릭터 자체는 잃지 않으면서 나의 아주 작은 사소한 단점, 그것만 조금 변하는 거, 이렇게 다가오는 성형수술의 결과를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포인트도 점점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쓴다는 걸 요즘 느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저 코 좀 높게 해주세요, 눈이 커지고 싶어요, 눈 좀 또렷하게 뜨게 해주세요,
이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저 쌍꺼풀 수술을 2번 했는데 계속해서 쌍꺼풀이 앞에가 높고 뒤에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지금 비주가 콧날개보다 좀 내려간 것 같은데 이걸 올리는 게 나을까요? 콧날개 내리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의 기본 전제는 결국 나를 잃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아주 작은 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나가 되는 거지, 내가 아닌 제3의 누군가, 뭐 예쁜 연예인 누구,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선호를 반영한 나다움을 잃지 않는 성형수술을 위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저는 그럼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나를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떠한 변화를 내가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거는 근데 의사가 못 해주거든요. 그걸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때 성형 상담은 반드시 의사 중심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모양, 본인이 원하는 변화의 그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소통을 해야 돼요. 눈 같은 경우는 사실 쉬워요. 거울에서 보이는 내 쌍꺼풀 라인을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눈은 거의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소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성형을 통해서 대략적인 수술의 결과를 보여주고 환자가 원하는 그 변화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좀 상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저는 이걸 바꿔서 디자인은 환자에게, 수술법은 의사에게,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 이 말에는요 또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믿습니다, 저 얼굴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라인으로 뽑아주세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의사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바를 의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다움을 잃지 않는 성형, 그리고 나의 단점 혹은 나의 그 구체적인 니즈 한 포인트를 업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성향과 비슷한 성향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분명하게 어필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반면에 그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수술의 방향은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는 거예요. 의논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듣고 내가 그 수술법이 뭐 논리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좀 수용이 될 때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안전하게 이뤄낼 수 있는 성형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